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건축물의 화재 성상 쪽을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양이 조금 이제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럼 챕터 2로 한번 가보는데 첫 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요? 연지와 환지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연료라는 건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환기라는 건 얘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가연물과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연료량, 환기량,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각각 같은 말로 보시면 되거든요. 같은 말로. 그러면 첫 번째, 연료 지배 화재라는 건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가연물에 영향을 받는 화재고, 얘는 공기에 영향을 받는 화재다라는 거예요. 즉 반대로 생각하면 연료 지배 화재 같은 경우는 공기량은 정말 충분하지만 가연물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화재고요. 환기 지배 화재는 반대로 공기량이 가연물의 양에 비해 조금 적은 화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연료 지배형 화재일 때는 가연물이 적고 공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기가 아무리 들어가도 화재가 커지거나 또는 화재가 작아지거나 이렇게 화재 성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가연물의 양이 만약 확 하고 늘어난다? 원래 모자란 상태에서 그러면 화재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규모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연물의 양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이 화재 자체가 지배가 될 수 있는 화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환기량에 따라 지배되는 화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연물이 있고 또 이제 뭐가 있고 환기량이 있으면 그 중에 두 개 중에 지배를 받는 화재가 뭐에 의한 지배를 받는데요? 환기량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라는 건 결국은 연료량보다는 우리가 공기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요 화재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연지와 환지가 나와 있는데 연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가 많대요. 뭐에 비해요? 산소량에 비해. 그죠? 맞습니까? 공기량이 연료량에 비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 연료량이 적대요. 공기량이 너무 충분하대.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연소 속도가 빠르답니다. 그리고 연소 시간이 짧고 일반적으로 목조 건물의 실내 화재에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뭐 이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연소 속도가 빠른 이유는 당연히 뭐가 충분하니까요? 산소 공급이 충분하니까. 자, 그리고 연소 시간이 짧다라는 건 그만큼 산소가 잘 들어가니까 그만큼 거기서 이제 완전 연소, 그죠? 완전 연소 쪽으로 화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소 시간이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끝나는 거예요. 왜? 가연물이 적고 가연물은 얼마 없는데 지금 문제에 갔을 때, 그죠? 그러니까 가연물이 얼마 없는데 산소가 잘 들어오니까 그 얼마 없는 가연물이 정말 빨리 타고 화재가 금방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조 건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조 같은 데 가보면, 그러니까 요즘 건물이 우리가 목조 건물이 많이 없거든요. 그럼 목조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한 게 딱 하나가 뭐냐면 일단 주요 구조부 자체가, 건물의 주요 구조부라는 건 나중에 배워요. 뭐 벽이라던가 뭐 기둥이라던가 바닥이라던가 이런 주요 구조부 자체가 다 뭐다 보니까 가연물이다 보니까 이 가연물이 그리고 다 어디에 접해 있어요? 산소와 접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산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충분히 탈 수 있는 조건이 항상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불이 붙겠죠. 그래서 이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 가연물 양에 비해 뭐가 많다라고 얘기하냐면 주변에 산소가 많다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목조 건축물의 실내 화재에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 연료량의 지배를 받는 화재로 연료량에 따라 화재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성장기, 플래시오버 이전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화재를 연료 지배 화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환기 지배형 가겠습니다. 자, 연료량이 많고 지금 뭐가 적어요? 공기량이 적죠. 결국 공기량에 의해 지배받는 화재죠. 그죠? 그래서 연료량이 충분하고 공기량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소가 부족한 거죠, 이때는. 그럼 산소가 모자라다 보니까 얘는 완전 연소보다는 불완전 연소 쪽으로 갈 거고, 기본적으로. 그럼 얘는 연소 속도가 빠를 수가 없죠. 연소 속도가 느리고 연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안 타다 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내화 건축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내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하실 게 뭐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타지 않는 건물이죠, 그죠? 내화 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불에 견딘다, 타지 않는다, 콘크리트 건물을 요즘 많이 짓죠. 그러니까 목조 건물을 많이 짓지 않는 이유는 목조 자체가 타는, 어떻게 보면 가연물이다 보니까, 그죠? 그럼 콘크리트 건물 쪽에서 이제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가연물의 양은 충분하지만, 자 여기서 산소가 바깥쪽에서 들어왔을 때 안쪽으로 산소가 들어올 구멍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목조 같은 경우는 산소와 접해 있으면 어차피 목조 자체가 타는 거지만, 얘네들은 이제 안쪽에 가연물들이 많긴 하거든요, 요즘 콘크리트 건물에. 근데 중요한 게 이 산소가 바깥쪽에서 어차피 접해 있는 면들은 얘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고, 여기 창문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 창문에서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요즘 건물이 뭐가 없다? 창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가연물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사무실이다라고 하면은 거기 직원들이 이제 뭐 짐도 있을 거고, 그죠? 뭐 A4 용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가연물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 공기량이 조금 모자란 거죠, 그죠? 맞습니까? 들어올 게 요 개구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내화 건축물의 실내 화재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공기량에 의해 달라진 화재죠. 자, 그리고 공기량의 지배를 받는 화재로, 그죠? 공기량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죠. 아까는 연료량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최성기 쪽에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기라는 건 플래시오버 이후다. 그래서 성장기를 우리가 플래시오버 이전이라고 얘기하고 최성기를 플래시오버 이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연료지배형 화재와 환기지배형 화재의 특징을 우리 한번 비교해보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적으니까 연료량에 의해 지배받을 수 있는 화재고, 환기지배형 화재는 얘가 적다 보니까 환기량에 의해 지배를 받을 수 있는 화재다. 그래서 모자란 게 이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료지배는 연료량, 환기량은 환기량이 모자란 거죠. 그럼 연료지배형 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무슨 건물? 목조. 환기지배형 화재는 무슨 건물? 내화. 큰 개방형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료지배형. 왜냐하면 큰 개방형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개방형 창문으로 얘가 끝내주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가연물의 양은 조금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죠? 지하실이나 극장, 소규모 창문이 고정되어 밀폐되어 있는 건물이다? 그럼 이때는 얘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많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조금 잘 정리를 처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나온다기보다 약간 보기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연지랑 환지는. 이 뒤쪽에 가보면 작년에 나온 문제가 하나 있어요. 풀어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환기계수. 이거 잘 나옵니다. 이름이 환기요소. 근데 얘는 얘에 관련된 값입니다. 얘 뭐요? 환기량에 관련되어 있는 값입니다. 환기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 환기량에 관련된 환기계수, 환기요소값 같은 경우는 연료지배 화재다라고 얘기하면, 연료지배 화재는 뭐의 양에 따라 내가 지배를 받을 수 있는 화재다라고 했냐면 가연물의 양이 중요한 화재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는. 그럼 이 환기계수, 환기요소는 환기량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값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환기지배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환기량이 중요한 거니까. 공기량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환기량, 공기량을 결정지을 수 있는 계수값 중에 이름이 뭐다? 환기계수 또는 환기요소라는 게 있다라는 거 하나 정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환기지배가 깔렸을 때, 환기지배라는 조건이 들어갔을 때 환기계수나 환기요소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럼 A 루트 H를 통해서 우리가 환기계수라는 걸 구하는데, 이 A가 그 장소에 설치된 개구부의 면적입니다. 근데 이 개구부가 보통 이제 창문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A다라고 해가지고 개구부 면적, 창문 면적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이즈를, H는 뭐냐면 그 개구부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아셨죠? 그래서 환기계수는 결국 그 장소에 설치된 얘하고 얘로 결정이 되는 거죠. A와 H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 잘 보십시오. 환기지배형 화재에서 되게 중요한 값이다. 연료지배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환기지배형 화재에서 어떤 이 가연물 자체의 연소 속도라던가 또는 어떤 화재 성장 속도 이런 것들을 결정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죠? 환기지배형 화재에서만. 그리고 면적이 클수록 환기계수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환기계수 자체가 얘가 커지게 된다면 환기계수 당연히 커지죠. 그리고 요 4번에 가보면 사이즈가 같다라고 하면 그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이러한 계구부가 하나가 있고 또 이러한 계구부가 하나가 있다. 이런 계구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면적이 얼마예요? 2제곱이죠. 얘도 면적이 얼마입니까? 2제곱입니다. 근데 높이에 따라 얘는 A의 루트 H죠? 루트 1. 얘는 루트의 2. 맞습니까? 값이 달라질 수 있죠. 면적은 같지만 이 높이에 따라 환기계수 값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얘가 더 크죠? 면적은 같지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크기의 계구부에서라도 높이가 클수록 환기계수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환기계수가 크면 산소가 잘 들어오니까 최고 온도도 같이 높아지고 환기계수는 면적에 비례하며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래서 환기계수는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A에 비례하고 환기계수는 루트 H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 값 자체를 환기지배형이다 라고 문제에서 보통 조여하셨죠. 환기지배형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라. 그럼 환기지배형일 때 우리가 중요한 값이 여기 나오는 환기계수 또는 환기요소라는 값이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건축물의 화재 성장 단계라고 해가지고 내화 건축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얘를 먼저 보는 거야, 얘. 왜냐면 목조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이 목조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목조 건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다 뭐다? 목조보다는 내화 건물, 그죠?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콘크리트 건물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럼 이 콘크리트 건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에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뭐래요? 열 방출률 그래프, 열 방출률. 그죠? 그러니까 이 열 방출률은 결국 얘를 나타내는 겁니다. 얘. 그 장소의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자, 여기 오른쪽 X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갔을 때 이게 뭐의 경과를 나타내는 거냐면 지금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가 이제 변하는지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은 처음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온도가 이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연물이 1개 정도 타고 있는 거야, 1개. 그죠? 그러니까 이때 불을 꺼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불을 끄면 화재에 대한 피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얘기한다? 초기. 그러니까 이 초기 진압이 되게 중요한 거다. 이때 화재를 이때 진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럼 초기를 지났습니다. 그죠? 초기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 성장기 쪽으로 왔어요, 성장기. 그럼 내가 초기를 지나서 이제 성장기 쪽으로 왔다라는 건 이제 온도가 한 해가 아니고 이제 가연물이 여러 가지가 타고 있다. 옆으로 퍼졌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급격하게 온도가 확 하고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성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성장기가 있죠. 맞죠? 또는 우리가 여기를 제1성장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를 제2성장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1과 뭐가 있다? 제2가 있다라는 거. 제1과 제2가 있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갔을 때 봐봐 여러분들. 요 앞쪽에 프리플래시오버라고 해가지고 요 성장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제2성장기 또는 성장기 때 중요한 게 뭐냐. 자 지금 불을 막지 못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쭉 하고 올라갔죠. 자 이때라도 끄면 좋아. 근데 이걸 또 끄지 못하면 이제 여기 맥시멈으로 왔을 때 그 실 안에 있는 모든 가연물이 다 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개 타다가 2개, 3개, 4개 타고 5개, 6개 이렇게 지금 늘어가는 과정이고, 결국 이걸 막지 못하면 전실에 모든 가연물이 불이 붙는 현상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열이, 그죠? 온도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 플래시오버라는 게 되게 중요한 애고, 이 플래시오버 이전을 우리가 프리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전이란 뜻이에요. 이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시기를 성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성장기 때를 연료량에 의해 어떻게 보면 화재가 조금 바뀔 수 있다. 화재 크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가연물의 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초반에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 FO라는 거, 우리가 플래시 오버라는 걸 이후에 뭐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냐면 최성기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요, 여러분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뭐가 커진 거예요? 불이 이미 커진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그죠?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사람이 살거나 이제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최성기 때는. 왜냐하면 바닥에 놓여있는 모든 가연물이 다 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성기 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자 일단 플래시오버 이후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후라고 얘기하거든. 포스트가 이후라는 뜻이에요. 이후. 그래서 뭐 이후라는 거예요. 지금 플래시오버 이후라는 거고, 모든 가연물을 다 태웠으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산소량이 조금 모자랄 수 있다는 거죠. 태우기 위해서 내가 계속 뭐를 소모했으니까, 산소를 계속 소모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성기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최성기 때는 지금 이미 뭐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실 안에 있는 모든 가연물이 다 탔고,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아셨죠? 사람들은 살 수가 없고, 근데 결국 그것도 이제 다 타서 온도가 좀 떨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마무리. 얘가 이름이 뭐예요? 감쇄기. 그래서 이 감쇄기 때는 온도가 뚝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연료지배로 가요. 왜냐하면 가연물의 양이 뚝 하고 떨어지니까. 근데 얘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성기 때 있던 얘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요? 백드래프트. 아셨죠? 뒤에서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래 갔을 때, 자 여기가 플래시오버라 그랬죠. 그럼 플래시오버를 기점으로 요땐 플래시오버 이전, 플래시오버 이후, 그죠? 근데 플래시오버 이전에는 얘가 중요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얘가 동작을 해야 돼. 플래시오버 이전에 소방시설이 동작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때 뭐를 해야 돼요? 피난을 해야 돼. 피난. 이때 도망 못 가잖아요. 플래시오버 이후는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전에 다 끝내야 되는 거야. 소방시설에 의한 뭐 진화라던가, 뭐 자탐이 동작해서 사람들이 피난을 한다던가, 맞습니까? 또는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왕강기 같은 게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 다 피난은 요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때. 아셨죠? 자, 근데 이후죠. 플래시오버 이후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때는 지금 안쪽에 화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사람보다는 약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야. 또는 그 건물이 견뎌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불에. 그래서 건물의 내화 성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화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조금 잘 보시면 좋고, 자 여기가 보면 화재 가혹도라는 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 화재 가혹도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기 있죠. 요 높이를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최고 온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플래시오버까지 올라갔을 때 이 온도를 우리가 이 전체 시기에서 가장 높이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그 최고 온도의 지속 시간이죠. 그죠? 최고 온도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우리가 사각형 모양 하나가 나오는데, 이 최고 온도가 지속되는 시간, 결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이름이 화재 가혹도라는 인자가 나와요. 그래서 화재가 우리한테 얼마나 가혹하게 다가오는지, 그러니까 이 가혹하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따질 때 보통은 이런 그 실에 화재가 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따지고, 첫 번째. 그리고 또 뭐를 따진대요? 지속시간. 이 화재가 얼마나 길게 지속됐는지, 최고 온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따져서 화재 가혹도라는 걸 얘기합니다. 어차피 뒤쪽에 다 나와요. 하셨죠? 뒤쪽에 다 나오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셔라 라는 거죠. 그럼 결국 결론, 내화 건축물 쪽에서 실내 화재는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초기를 거쳐서 성장기로 갔다가 얘가 발생하면 그 이후로 최성기 쪽으로 가고 마지막에 감쇄기 쪽으로 가더라.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가 초기고 요 성장기를 중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플래시오버를 거쳐서 최성기도 뭐 중기 중반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디 말기 쪽으로 간다, 이런 개념도 한 번 정도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면 예전에 이런 말을 가끔 한 번씩 쓰긴 했었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결국 지금 순서를 봤죠. 그러니까 순서라기보다 이 성장 단계를 지금 우리가 봤고, 이 성장 단계를 보고 나서 우리는 초기부터 해서 성장기, 최성기, 그리고 어디까지 이제 감쇄기까지 가더라. 그럼 초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초기 때 이제 특징을 잘 잡아두셔야 돼. 발화기 또는 제1성장기라고 얘기하기도 한대요. 자, 이때는 초반에는 항상 연료 지배예요. 그러니까 플래시오버 이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료 지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결국은. 가연물의 양에 따라 화재의 성상, 그러니까 화재의 어떤 크기, 화재가 퍼지는 속도,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연물의 양에 따라 지배받는 화재로 보통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이루어지는 단계래요? 예열. 달궈지는 단계. 달궈지는 단계. 맞죠? 그래서 달궈지는 단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온도가 막 버라이어티하게 미친 듯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빨리 초기 진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발화 시점에는 규모가 작죠. 일반적으로 최초 가연물, 그러니까 하나만 탄다라는 거, 하나만. 개방된 곳이나 또는 구획실, 또는 모든 화재는 발화의 한 형태로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최초 발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한 개 정도 타는 발화 형태로 그냥 처음에는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립연소 한다라는 거야. 독립연소. 한 개만 탄다라는 거, 한 개. 그래서 독립연소 시기이며 훈소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훈소성 화재라는 게 이제 뭐냐면, 초반에는 얘를 태우기에는 아직은 조금 산소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온도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극 초반에도 이런 애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이제 전도나 대류는 약간 초반 쪽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는데 그 색깔이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백색 연기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백색 연기 같은 경우는 뭐 수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백색 연기 안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불을 끄면 베스트인데 불을 못 껐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성장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중기 또는 제2성장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도 다 가연물의 영향을 받는, 그죠? 화재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는 플래시오버 이전이다. 아직 플래시오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전이죠. 프리플래시오버. 자, 전 단계다. 그러니까 이때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되어 있고, 화재 감지, 진화, 피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성장기 쪽 갔을 때 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감지, 진화, 피난. 이때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되고 또 그때 이제 소화 설비가 동작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화재 감지라는 건 결국 거기서 이제 경보 설비라는 게 동작을 해줘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때 얘가 동작을 해야죠. 열 감지기나 뭐요? 헤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여러분들 열 감지기나 헤드가 동작하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대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헤드 자체에 달려있는 가멸부 자체가 바깥쪽의 유리 자체가 고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도라던가 또는 뜨거운 열이 제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류라던가 또는 전도에 의해 뭐가 되는 거예요? 화재가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 천장에다가 우리가 헤드, 감지기 이런 걸 설치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 때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검은색 연기로 바뀌었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탄소가 좀 늘어나는 거야. 탄소. 우리가 탄소를 보통 요 흑색이다라고 얘기하고 수소를 백색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연기가 분출하고 연기 농도가 진하다. 그래서 이 탄소가 들어가 있는 검은색 연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발연량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연기 발생량이 많다. 그리고 플래시오버 전실화재가 일어나기 바로 전 단계다. 그래서 프리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한다. 이거 특징 잘 잡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각각 시기에 대한 특징.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뭐예요? 최성기. 자, 이때는 이제 환지로 가는 거야. 환지. 그래서 얘는 가연물보다는 이제는 얘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후입니다. 이후. 자, 모든 가연물이 다 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기량은 모자라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연소가 가장 격렬한 시기고 열 분출 속도가 어떻게 된대요? 지금 증가한대. 자, 보세요. 연소가 가장 격렬한 시기다. 그리고 열 분출 속도는 처음에는 1이다가 성장기 쪽에서는 그러다가 걔가 이제 급격하게 확 하고 증가하는 시기죠. 그리고 봐봐 여러분들. 이때 발연량이 적지 않아요. 연기 많이 나와요. 근데 오히려 성장기 때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발연량이라는 건 연기 발생량이죠. 이때도 연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보단 줄어든다라는 거지. 산소가 부족하여 불완전 연소다. 그러니까 얘가 좀 많이 나와요. 미연소가스. 그러니까 얘 자체는 산소가 있으면 충분히 탈 수 있는 애들이지만 이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 미연소에 의한 미연소가스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당연히 가연물이 탔기 때문에 얘도 많이 나와요. 연소가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럼 이 가스에는 미연소가스도 있는 거고 연소가스도 있는 거죠. 결국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 폭열 현상이라는 게 나타난대요. 콘크리트 폭열 현상 또는 폭열 현상. 유리가 녹는 시기다. 이 콘크리트 폭열은 제가 뒤에서 또는 콘크리트 폭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폭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화염이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산소 부족으로 연소 속도는 약간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느려질 수밖에 없대요. 그죠? 이런 개념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게 최성기 때 특징이래요. 그래서 성장기에서는 피난 설계가 되게 중요하고 최성기에서는 화재 가혹도라는 걸 고려한 건물 자체의 내화 성능이 되게 중요하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자, 감쇄기, 감태기, 종기, 말기 가연물의 80%가 소진이 됐대요. 그죠? 그러니까 80%가 소진이 됐으니까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날아간 거죠. 80%가 날아간 거예요, 지금. 80%가 날아갔기 때문에 감쇄기로의 전환 시점으로 우리가 정의한대요. 요거를 80% 한번 보시고 화재가 감소되는 시기이며
일반적으로는 환기지배에서 가연물이 없어졌으니까 연료지배형으로 간다고요. 근데 이게 최성기 때 환기지배가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갑자기 산소 공급이 되면 뭐가 발생할 수도 있대요? 백드래프트. 됐죠? 자, 그리고 얘가 무너지는 시기일 수도 있대요. 그죠? 이런 거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연소 위험은 없대. 열 방출 속도가 뚝 하고 떨어지는 시기래요. 왜냐하면 이미 뭐가 됐기 때문에 80%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이 환기 지배가 유지가 돼서 산소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백드래프트, 요 개념은 제가 뒤에서 어차피 백드래프트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쇄기는 뭐다? 백드래프트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럼 참고에 가보면 콘크리트 폭열 현상 또는 폭열 상관없습니다. 자, 얘가 최성기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 폭열에 대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콘크리트 표층이 탈락하거나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콘크리트 벽이 있으면 콘크리트 안에 이렇게 철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철근. 그럼 내가 이거를 아무리 꼼꼼히 타공을 한다고 해도 불이 나면 이 콘크리트 안쪽에 공기나 또는 수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게 화재가 너무 세게 나고 오랜 시간 나게 되면은 이 콘크리트로 열을 받아요. 그죠? 그럼 안쪽에 있던 공기나 수분이 거기서 이제 열에 의해 뭐를 하는 거냐면 팽창을 하는 거예요. 팽창. 그럼 팽창을 하게 되면요. 얘네들이 붙어있던 요 철근에 붙어있던 콘크리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툭툭 하고 떨어지는 거죠. 또는 이렇게 휘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내력 저하라는 게 일어나고, 내력 저하라는 건 이제 견디는 힘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런 개념. 자, 그래서 폭열의 원인은 뭐 수증기압 열 응력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 콘크리트가 견뎌주는 강도보다 어떻게 된다? 커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얘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죠? 콘크리트 자체가 떨어지고 건물 자체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어떤 현상 하나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직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상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은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 자체가 똑같은 그림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저기 아까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약간 둥그렇게 표현이 된 것 뿐이죠. 또 어떤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프를. 그래서 내화 건축물의 어떤 이렇게 시기별 어떤 온도라던가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요건 이제 소방학교 교재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요 그림도 한번 보시면 좋죠. 결국 똑같아요. 성장기와 최성기와 감퇴기다 라는 거죠. 그럼 아까도 제가 성장기 때 또는 최성기 때 넘어가기 위해서는 얘가 꼭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플래시오버로 전환되기 전 성장기, 이후 일단 뭐예요? 최성기. 이 두 개는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플래시오버 이전은 성장기, 플래시오버 이후는 최성기. 이 두 개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감쇄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이 플래시오버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이게 요즘 또 시험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롤오버라는 게 있어요. 롤오버. 알고 계셔야 돼. 이름이 뭐라고? 롤오버. 그래서 이 롤오버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화염이 이렇게 롤케이크 모양으로 굽이쳐 흐르는 걸 얘기하고, 백드래프트가 이렇게 초반에 한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드래프트는 제한적인 조건에서 성장기 때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의 얘기 안 해요.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훈소가 초반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요때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디? 여기가 맞습니다. 백드래프트는 감쇄기가 맞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극 초반에 플레임 오버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복도나 통로 공간에서 불이 나는 걸 얘기합니다.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플레임 오버도 아직은 시험제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가장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이게 순서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 예전에 이런 문제도 저 본 적 있거든요. 이 그림을 그대로 주고 비워놓고 여기 들어가는 현상,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 건물화재가 났을 때 이제 거기서 정상이 아니고 뭐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보면 어디서부터 플레임 오버부터 뭐 롤오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요 그림 한번 보시고 처음에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조금 쉬었다가 여기 플레임 오버부터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소보다는 조금 간단하다라고 했어요. 화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대부분 다 문제는 풀릴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또 다음 내용 한번 얘기를 해보시도록 하죠.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